반갑습니다. 게릴라성 폭우에 잘 지내셨나요? 7월 초부터 전국 단위의 집중호우로 200년에 한 번 올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지역에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요. 우리 기도와 정성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 챙기는 공부, 일기법으로 공부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정전 제3 수행편 제6장 일기법에서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 내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공부인들이 옳은 일은 권장하시고 그른 일은 삼가하는 것은 옳은 일과 그른 일을 알아 그것에 맞는 마음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일기법은 그렇게 챙긴 마음을 조사함으로써 더욱 잘 실행하게 하는 공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기는 누가 기재할까요? 네? 내가. 방금 앞에 법문에서 제가 출가, 유무식을 막론하고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이 일기를 기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 그쵸? 내 자신을 비롯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기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는 도가 천하의 큰 도라고 대종경 교의품 2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기법은 누구나 기재할 수 있고 실행해야 하는 큰 길이고 큰 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인은 누굴까요? 공부인, 네. 우주와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서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뜻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기는 언제 기재할까요? 언제? 네. 법문에 당일 내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시간, 당일의 수입 지출과 이렇게 법문에 되어 있습니다. 법문 말씀처럼 당일, 어떤 날이죠? 바로 그날. 그날은 상시로, 정기로, 날마다, 꼬박꼬박, 또 현하, 오늘, 지금,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당하여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하고 계시지요. 생각이나 마음으로만 챙기면 실제로 공부한 흔적을 알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많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정확하게 마음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통해 그 마음 공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날 기재해야 사실적이고 명확한 기재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일기법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기는 어디서 기재해야 할까요? 어디서? 일기는 저쪽 쪽방에 가서? 아니죠. 여기서 곳곳에서 언제든지 그 일 당하는 곳에서 기재를 합니다. 정기일기는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기재하는 것이라고 아까 법문에서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또한 훈련 들어가야 일기를 쓴다 생각하시죠? 아니죠? 네. 우리는 마음을 공부하는 우리 공부인들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넓게 보셔야 됩니다. 훈련원에 들어가서 쓰는 일기가 정기훈련이 아니고 우리 대산종사님께서는 제3훈련편 29장에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조석, 아침, 저녁으로 결제하고 해제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정기훈련을 결제하여 심고, 자선, 독경 등을 한 다음 이를 해제함과 동시에 상시훈련을 결제해 각자의 일터에서 활동을 하고 오후에 일을 마치면 다시 일을 해제하고 정기훈련을 결제하여 경전, 의두, 회화, 심고, 연불, 자선, 일기 등으로 정진하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기는 무엇을 기재하고 계십니까? 일기는 제가 처음 법문 말씀처럼 상시일기는 유무념 처리, 학습 상황, 그리고 계문의 범과 유무, 그렇죠? 그리고 정기일기는 작업한 시간 수, 그리고 수입 지출, 심신작용 처리건, 그 다음에 감각 감상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도운편 6장에서 새 도운은 곧 원만하고 대도덕의 운수라. 그 도운을 받는 데에 또한 원만하고 무사한 도덕의 마음이 근본이 되나니 다같이 마음 개조에 더욱 힘써서 이 희유한 대도운의 주인공이 되기를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는 마음을 개조하는 방법, 마음을 챙기는 방법, 개조란 고쳐 만들거나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길들였던 몸과 마음의 습관을 발견해서 복과 지혜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몸과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바로 개조라고 합니다. 상시일기에서 유무념이 핵심입니다. 유무념. 우리 교도님, 공부하는 교도님들 유무념 갖고 계신가요? 네, 딱 콕 찔렀을 때 유무념이 뭡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는 유무념을 어떤 조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이 확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잘 못 잡아요. 그렇죠? 아니면 너무 방대해가지고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유무념 조목에 대해서도 한번 더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상시일기에서 유무념이 핵심인데 유무념 조목 정해서 공부하시는지 조금 점검해 보시는데요. 저도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무념 조목은 첫째, 먼저 고치고 싶은 습관이나 이뤄보고 싶은 목표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황 승급 대상자분들 지금 상시일기 제출하고 계시는데요. 이 상시일기는 정황 승급 대상자분들만 내야 할까요? 시은님도 내셔야 되죠. 우리 공부 시작한 보통급에 들어온 우리 교도님이라면 상시일기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화단 마음공부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유무념 조항을 뭘로 정할 건지 빈칸으로 되어 있고요. 조석 침고를 하는지 학습 상황을 뭘 하는지 그리고 법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지 그리고 뒷면을 넘기시면 뭐가 있습니까? 계문 체크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 봐 그 교도님들의 일기를 적어 놓았어요. 일기가 있으면 그 일기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이 공부인이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하시면서 제일 뒤에 보시면 빈칸으로 줄이 써져 있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편씩 일기를 쓰면 좋겠지만 그래도 2편 정도는 쓰라고 이렇게 장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 마음공부 책이 있는데 이거는 교단에서 정해준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일기를 제출하세요 했더니 이제 당신 스타일대로 일기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는 요 교화단 마음공부 책에 함께 다 모든 교도님이 그리고 우리 법사이신 우리 신공선님도 지금 내고 계세요. 예. 법사라고 공부를 안 할까요? 아니죠.
법사님도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 하고 계시지만 또 어떤 이유로 제출은 할 수 없지만 그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먼저 고치고 싶은 습관이나 이뤄보고 싶은 목표를 찾는 것이 우선인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루고 있던 운동, 뭐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습관, 뭐 음식을 늦게 먹는 습관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신발 가지런히 벗기, 그쵸?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방문 열어서 들어가 볼 때, 여러분들 현관 열고 들어가 볼 때 신발을 식구들이 다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신발을 신발장에 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신발이 한쪽은 저쪽, 한쪽은 저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발은 가지런히 놓았을 때 신발장에 넣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다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들에게 빨래집게를 줬어요. 빨래집게를 주면서 뒤로 돌아서 신발을 빨래집게를 콕 찍어 놓도록 해서 한번 마음을 챙기는, 그냥 후딱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발 벗을 때 내 마음을 챙기고 있는가를 빨래집게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했는데요. 이 신발을 바르게 놓으면 어때요? 내 마음을 챙겼으니까 유념으로 체크하고,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으면 마음을 놓친 거죠. 예, 그러면 어지럽게 벗어났을 때는 무념으로 체크하는 것. 이 유무념 공부의 장점은 모든 마음 작용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위가 정말 넓어요. 범위가 엄청 넓어서 아주 사소한, 아까 신발 벗기, 문소리, 문 쾅 닫지 않고 문 끝까지, 처음 문고리 잡았으면 끝까지 문 닫을 때까지 놓지 않는 것도, 이 마음, 내 하나하나 행동에 마음을 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막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멈추고 말하기 등 나의 모든 마음 작용을 그 공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습관을 고치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유무념 조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하자. 아까 내가 그 습관을 고치자, 그리고 원하는 것을 정하자 했죠. 첫 번째로. 그랬으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걸 정하자. 그러면 아까 운동 열심히 하기 했는데 이 운동 열심히 하기 하루에 20km를 달리기 했단 말이죠. 제가 그거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30km씩 달리는 사람이 20km 달리는 건 괜찮겠지만 5km도 못 걷는 사람이 나 운동 열심히 할 거야, 20km 달려볼 거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무리해서 병원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기, 여러분들 기도하기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도도 어떨 때 기도하시나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0분씩 마음 챙기기, 아니면 만나는 사람을 눈 마주칠 때마다 저분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거. 법문 사경하기, 오늘 법문 사경하기 했다 동그라미, 안 했다 X,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법문 사경하기를 했으면 법문 사경하기도 조금 구체적으로 적으셔가지고 내가 5번을 쓰기로 했는데 3번은 마음을 챙겼고 2번을 마음을 놓쳤다, 이러면 이제 유무념의 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힘들면 했다 안 했다 OX로 체크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내 마음 작용은 엄청 많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번수를 기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유무념을 정하실 때 조금 구체적인 걸로 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3번째는 유무념 조목까지 정했으면 유념을 했는지 무념을 했는지 상시일기장에 매일 기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재라는 단어죠. 우리가 아까 우리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가 있는 이유, 거기에
기재를 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의 속도를 기록해 주는 것을 풍속계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유무념 공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유무념 공부라고 하는데요. 기록 정말 귀찮으시죠? 기록 쓰는 거 귀찮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매듭을 짓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매듭. 일을 버려놓고 매듭을 짓지 않으면 힘이 쌓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의 속도를 기록하는 사람이 오늘은 초속 2m였네, 어제는 초속 1.5m였어. 한 달 전은 했을 때 기록하지 않으면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 마음을 챙기고 살았는지 볼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의 힘이 얼마나 쌓이고 단단해졌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무념 공부하다가 중요한 것, 우리가 조목을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 놓칠 수 있지요. 공부인이니까 가능합니다. 놓쳤다면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놓쳤다면 우리 시은님 다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기장을 제출하실 때 이게 남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에 1일을 하고 둘째 날 빼먹었어요. 그러면 그냥 빈칸으로 두셔야 되는데 2일 것도 채워야 되고 3일 것도 채워야 되고 4일 것도 채워야 되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챙기는 게 중요한 거고 다른 사람에게 이 노트를 이 사람이 봤을 때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를 한 달에 15일밖에 못했으면 그 상태 15일.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달에는 내가 16일은 해봐야겠다라는 어때요? 다짐이 생기잖아요. 목표가 생기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 16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법사다, 보통급이다, 특신급이다를 떠나서 우리는 공부인이니까 마음은 잡으면 있어진데 놓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침 오늘 이 손으로 쓰는 30일 법인 기도 사경 노트가 제작이 됐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께서 손 지금 떨리시고 손에 힘도 없으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아까 어떤 교도님께서 노트를 못 쓰겠어요. 그러면서 반납을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받으려다가 잠깐 제가 멈췄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교도라면, 우리 원불교인이라면, 그리고 특히 이번에 우리 교구장님께서 마음을 내셔서 우리 중앙교구 전체가 지금 합니다. 근데 서울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부인들이 법인절을 맞이해서 전체가 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펼쳤을 때 날짜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22일 몇 쪽이냐면요. 7쪽. 7쪽 보시면 7월 22일은 줄이 되어 있어요. 줄이, 빈칸 줄이 있죠. 그러면 6쪽을 보시면 어떤가요? 개교의 동기가 있지요. 개교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교의 동기를 여기에다 쓰시는 거예요. 예전 법문사경 노트는 비어있는 노트여서 내가 대종경 요음품을 써야겠다 그냥 교전 펼치고 쓰셨는데 이거는 아주 편리합니다. 이 노트만 있으면 이 법문을 여기에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교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요. 그래서 아까 저는 손이 떨려서 글을 못 씁니다. 그러면 그날 7월 22일 내일에는 이 개교의 동기를 함께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원불교 전 교도가 이 개교의 동기로 마음이 합해지겠죠. 네. 그래서 또 만약에 눈이 안 보여서 못 보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노트를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선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녀들에게 이걸 한번 써봐라.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법문에 대해서 또 새기고 법당을 나올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말 1쪽부터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원기 109년 손으로 쓰는 30일 법인 기도 안내 이렇게 해서 사경 방법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단 제4대 1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회복, 전환, 교단을 이롭게 세상을 이롭게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교단 4대 1회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시고 보시다 보면 법문 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로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하루 이 노트에 한번 마음을 새겨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기로 돌아갑니다. 일기는 왜 기재할까요? 일기는 왜 기재할까요? 네, 회보 1면에 써놓았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장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기법은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어나는 마음 작용을 알아차리고 한 마음을 챙겨서 그 마음 작용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공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기법의 원형은 원기 2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공부 실적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성계 명시독입니다. 원기 2년에 일기법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교도님들을 데리고 매월 3회씩 삼순일로 예를 볼 때 10일 동안 지냈던 마음을 조사하여 그 믿음, 신성의 진태와 실행 여부를 대조하게 하셨습니다. 조사 방법은 푸른색, 붉은색, 검은색 세 가지 색깔로 구분하게 하셨는데요. 신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이름 아래 붉은색을 표시하셨고요. 그 다음은 푸른색. 첫 번째 신성이 제일 높은 사람을 푸른색. 그 다음에 나는 신성이 좀 적다 50%다 그럼 붉은색. 그 다음에 저는 좀 신성이 좀 깔아앉았습니다. 그럼 검정색. 이렇게 해서 단원의 신성 등급을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도님 이름을 놓고 색깔을 해놔서 믿음 정도를 구분하게 하셨고요. 그 시창 13년 사업 보고서에는 이 일기법 실행으로부터 자기가 완전히 자기를 가르치게 되었으며 제가 출가를 통하여 진실한 훈련을 받게 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원기 17년 보경 6대 요령에서는 훈련편이 정비되어 지금의 정전 일기법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감각감상과 심신작용 처리권이 처음 명시된 것도 보경 6대 요령입니다. 이처럼 일기법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공부인 각자가 자신의 심성과 기질을 법으로 길들여서 사주팔자를 뜯어 고칠 수 있도록 밝혀주신 공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한 훈련이 되려면 마음을 챙겨 사실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공부인이 일기를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일까요? 제일 어려운 당일에 기재하기 어렵다는 거죠. 순간 휙 지나가요. 예. 아우 피곤한데 그냥 자자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될까 이런 나태의 마음이 쏙쏙 올라옵니다. 미루지 말고 항상 그날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 우리 대서원과 대결단력 이번
30일은 대서원과 대결단력. 아, 이거 미루고 싶은데 할 때 빨리 내 마음을 한번 챙겨보는 겁니다. 사실로 기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누구에게 검사 맡아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거짓이 들어가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내가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걸 보셔야 돼요. 아, 내가 15일밖에 못했구나 인정하시고 16일, 20일이 되도록 나를 깨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을 기재해야 자신의 공부 정도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진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기법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과 이유는 내가 보다 나은 삶, 행복한 삶, 진급이 있는 삶, 원만한 인격을 갖추어 가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복락을 장만하고 지혜를 장만하여 보온 실천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간으로 시간 관리, 정신, 육신, 물질 방면으로의 수지대조,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하다 보면 내 제복의 근원을 알 수 있게 되고 한 걸음 나아가 보은의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실적 공부길이 우리의 바로 일기법입니다. 원불교의 일기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해진 양식을 가지고 나의 수행을 체크해 가면서 법의 바탕에 자신의 수행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나를 대조함으로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해진 대접표는 현재 교화단 마음 공부에 들어있는 상시일기 점검표입니다. 우리는 공부인입니다. 방금까지 일기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기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한번 다시 상기해 보시고요. 오늘부터 소소하지만 소소한 유무념 조목을 정하여 마음을 챙기는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서 직접 실천하고 점검해 보는 우리 이립교당 공부인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